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경제와 거시경영론 13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기업 내부 역량, 외부 역량 관련되는 거 한다 그랬는데요. 어쨌든, 어느덧 이제 강의가, 13주, 14주, 15주, 딱 3주 남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2주 내지 4주 정도 하고 나면은 오프라인 강의를 하지 않을까 이랬는데, 또 여러 가지 또 새로운 변수들이 생기면서 강의가 어려워졌습니다. 특히나 초기에 또 신천지를 비롯한 여러 코로나 확산되는 요인들 때문에 굉장히 좀 코로나가 안정되다가 또 갑자기 확산되었다가 그래서 여러 전 국민이 노력해가지고 이제 좀 잠잠해지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나 보다라고 하면서 오프라인 강의를 기대를 했었는데요. 또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또 젊은 사람들의 또 노는 패턴이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태원 사태부터 시작해서 새롭게 폭발적으로 또 증가를 하게 되고 최근에는 또 쿠팡이라 그래가지고 좀 물류 쪽에 배송하는 업체가 또 직원들이 또 100여 명 또 감염되는 그런 또 사건이 있으면서 좀 오프라인 강의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쿠팡을 잠깐 보면은 아마도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주식 투자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돈 많이 버셨어요? 말아먹었어요? 예. 저도 가끔씩 주식 투자를 합니다만, 제대로 돈을 벌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수업 들어오기 전에 잠깐 제 친구랑, 잠깐 카톡으로 문자를 주고받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주식 가지고 돈을 많이 벌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삼성전자를 사서 돈을 많이 잃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삼성전자를 사서 왜 잃었을까 했는데 삼성전자를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타이밍이 되게 중요해요. 이 친구는 코로나 사태 한참 전에 삼성전자가 반도체가 잘 나간다고 막 이렇게 연말과 연초에 하던 시절에 6만 1,000원에 샀대요. 이게 코로나 사태 터지고 나서 그게 4만 1,000원인 게 2,000원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6만 원에 샀으니까 지금 한참 올라가서 그나마 동학개미운동이라 그래가지고 전 국민들이 상당히 많이 사고 해서 겨우 뭐 한 5만 원, 5만 1천 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6만 원 샀으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거꾸로 카카오라는 회사가 있는데 혹시 아시죠? 여러분들 카카오톡 다 하시잖아요. 그 회사가 몇 년 전에 그 김범수라는 사람이 원래는 다음 이재용이라는 분이 다음 있던 그분이 창립한 회사랑 합병했어요. 그리고 사실상 이제 다음 카카오에서 다시 현재는 카카오로 거의 이름이 거의 이제 단일화가 되다시피 하는데 다음에서 카카오로 넘어갔는데 카카오로 합병하면서 이제 둘이 합병한 거죠 사실은 한 7만 원 정도 합병을 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아마 그보다 좀 낮았던가요? 현재 주가가 지금 얼마쯤이 됐을까요? 불과 한 2, 3년 되는 것 같아요. 주가가 26만 원이래요. 그러면은 만약에 7만 원 했으면 몇 배가 됐을까요? 7, 4 거의 불과 한 3년 만에 한 400% 이렇게 되는 거죠. 참 그래서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항공회사 같은 경우는 주식 투자를 굉장히 잘한 데는 지난 한 30년간 계속 이익을 내는 회사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한 회사가 워렌 버핏이 투자하는 펀드가 들어있는데요. 워렌 버핏은 굉장히 맞아요. 워렌 버핏은 지난 한 30년간 계속 수익을 올렸고요. 최근에 이제 워렌 버핏이 그 항공주를 비롯한 여행 관련 주식을 대부분 다 처분을 했어요. 한 달 전에 다 처분을 하면서 워렌 버핏이 좀 나름대로 좀 발표했던 발표라기보다 인터뷰에서 약간 얘기했던 거는 물론 이제 여행이라든지 항공 관련 주식이 회복될 수도 있겠지만 당분간은 좀 어렵지 않겠냐 해가지고 주식을 대부분 다 던졌어요. 그 와중에 가장 이제 전 세계에서 코로나 와중에 가장 이게 좀 혜택을 본 회사라 그럴까요? 혜택을 본 거는 나타나는 거는 주가로 나타나거든요. 주식의 가격으로. 어떤 회사가 가장 많은 혜택을 봤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추측해 보세요. 어떤 회사가 가장 많은 혜택을 봤을까? 국내는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카카오 같은 회사가 가장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사태 하면서 여러분들 지난번에 수업 때 한번 잠깐 언급을 했는데 시젠 같은 회사가 있었어요. 이게 코로나 진단하는 업체예요.
그 업체도 초기 때 제가 잠깐 뭐 아는 분이 주식을 그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저도 눈여겨보기도 하고 저도 투자를 하게 됐었는데 그 회사 주가가 3만 원, 4만 원, 뭐 한 7만 원, 뭐 이렇게 했다. 3만 원, 4만 원대 계속 유지했는데 코로나 사태 생기면서 7만 원, 8만 원, 지금은 한 12만 원 이렇게 정도 되죠. 그러니까 3만 원대로 기존에 했을 때 한 4배 정도 올라갔죠. 가장 뭐 대규모 이익을 본 회사는 어딜까요? 다 찍었죠. 세계적으로 가장 이익을 많이 본 회사는 아마존이에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제프 베조스라는 사람이 작년에 이혼을 했는데요. 이혼하면서 부인한테 위자료를 45조를 줬어요. 45조를 주면서 이혼하면 여러분 이혼 어떻게 기분 좋게 받아들일까요? 어쨌든 45조를 주면서 이혼을 했는데 어쨌든 그 사이에 또 제프 베조스 그 아마존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떴더라고요. 그래서 제프 베조스 자체가 또 몇 조를 또 벌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거시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개별 회사들도 마찬가지고 개별 국가의 정책들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뒤죽박죽해가지고 지난 시간, 그전 시간에 제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경영학을 공부하는 연구자들도 마찬가지고 또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기업의 컨설팅을 하는 전문가들도 마찬가지고 미래를 나름대로 예측을 하거나 통찰하는 통찰력이 없으면은 장님이 장님을 이끄는 경우가 되고요. 장님이 장님을 이끌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평평한 길만 이끌더라도 굉장히 넘어지기 쉬워요. 근데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환경은 개울도 있고 낭떠러지도 있고 비탈도 있고 여러 가지 풀뿌리도 있고 돌뿌리도 있고 다양하게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기업을 경영하는 그 경영자가 뭐 직원이 20명이든 2명이든 뭐 200명이든 2000명이든 그 직원을 경영하는 그 나름대로 최고 경영자가 그 기업에 관한 판단을 잘못했을 경우에 얼마나 많은 그 기업 자체가 어려워지고 또 직원들도 한꺼번에 어려워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그 생각을 하게 되면 특히나 코로나를 겪으면서 상당히 경제 환경 자체가 급변을 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되고요. 사실은 경영학이라든지 또 특히나 벤처 경영학이 우리 학교가 특화한 대학인데요. 이 부분에는 주로 이제 중소기업이라든지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들인데 특히나 많이 빠르게 변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종사하고 있는 업체가 제조업이든 서비스업이든 기타 산업이든 간에 다보다 이제 특히나 빠르게 변화하는 벤처 기업들을 중심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제조업체보다 훨씬 더 좀 정밀한 예측과 또 그 리더의 통찰력들이 있지 않으면은 굉장히 그 짧은 기간에 부상하고 짧은 기간에 망할 수가 있습니다. 창업 전반을 말씀드리면은 일반적으로 그 기업이 탄생을 하고 나서 창업을 한다 그러죠. 창업을 하고 나서 창업 이후에 한 3년 정도의 실패하는 확률이 보통 60% 내외 정도 되니까 반 이상이 망한다고 보는 거죠. 이거는 거의 황금률이라고 보면 돼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창업 이후에 5년 내에 생존 확률이 거의 다 나라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만 25% 내외 정도예요. 바꿔 얘기하면은 창업하고 나서 거의 80% 기업들은 5년 내외에 거의 다 사업을 중단한다. 그 이후에 또 휴직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추후에 또 다룰 기회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창업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창업을 해서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또 초기 창업자들한테 자문을 하는 사람, 또 창업 자문을 하는 사람, 또 그 이후에 기업들을 경영하는 나름대로 이제 어느 정도 레벨을 도달해서 정상적인 기업의 경영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잠깐 놓쳐버리면은 잠깐은 트렌드를 놓친다든지 흐름들을 놓친다든지 현재와 미래에 관한 분석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기업이 추락하고 기업이 망하고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제가 여러분들의 텔레비전 혹시 여러분 집에 초등학교 때 텔레비전 있었어요? 예. 수업 시간에 손을 들면 딱 보이는데 제가 안 보이네요. 초등학교 때 텔레비전을 여기 몇 명 안 되시는 분들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집에 있었어요? 텔레비전? 우와, 부잣집이었는데요. 제가 나이가 많이 들기도 했지만 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텔레비를 한 번도 본 적은 없고요. 그 옆집에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자취를 했는데, 자취가 뭔가 혹시 아세요? 혼자서 밥 짓고 먹고 이렇게 살고 하는 거예요. 네, 하여튼 제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자취를 했는데, 저는 혼자 사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어릴 때부터 나와서 혼자 살았는데, 제가 텔레비를 볼 일은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가끔 가다가, 한 일주일 내내 그 옆집, 그 같은 집에, 조그마한 집에 이제 제가 이렇게 방을 얻어서 살고 있었는데, 그 집 누나한테 되게 잘해줘요. 일주일 내내 아부를 해야 돼. 왜냐하면은,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권투를 할 때 되면은 그 누나가 보여줘야 제가 이제 텔레비를 보니까. 그래서, 그 권투가 누구 권투가 타이틀전이 있다, 권투를 한다면은 그때는 권투가 되게 인기가 있었어요. 며칠 전부터 제가 그 누나한테 그렇게 해야 그 누나가 와서 텔레비 봐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참 텔레비전 같은 경우가 몇 년간은 흑백 텔레비전을 몇 년간 이게 우리 대한민국을 이게 흑백 텔레비, 그때는 당연히 흑백 텔레비전이었죠. 흑백 텔레비를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제가 있던 그 아주 시골 경상남도 함양이라는 읍인데, 면 말고 산 말고 읍이면 그 시골의 그 수도거든요. 함양이라는 그 시골의 수도인데 거기에 몇 명 안 됐어요. 전화기를 가진 사람은 그 군 전체에 한 5명도 안 됐던 것 같아요. 전화기를 한 대 놓는 값이 얼마였냐면은 서울에 있는 좋은 집 2채 값이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지금 좋은 집 아파트가 만약에 10억이라 그러면은 전화기 한 대 놓는 가격이 20억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함양이든 청양이든 청주든 간에 우리 집에다가 전화기를 하나 놓겠다 하면은 그 전화기를 놓는 돈이 현재 액수로 따졌을 때 약 20억이 들어가요. 여러분 새로 이사 가가지고 여러분 집에 전화기를 한 대 놓겠다 그러면 얼마 정도 돈이 들어갈까요? 설치가 공짜인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요금도 요즘에 한 달에 기본이 한 3,000원쯤 될까요? 네. 그래서 텔레비전을 만드는 그때 당시의 산업이다 그러면은 텔레비전을 만든 산업 자체가 수십 년간 이렇게 계속해서 유지되는 거죠. 그 흑백 텔레비전이 컬러로 변하는 데만 하더라도 수십 년이 거의 반세기가 걸렸거든요. 거의 수십 년. 우리나라 아마 초기 이후부터, 초기 텔레비전 만들지도 못했지만 소니라든지 그다음에 삼성이 초기 만들고, 그래서 실제로 그 만드는 기간이 어마어마한 기간이 걸렸죠. 전화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초기 때 어떤 제품을 전화기 만드는 업체만 하더라도 되게 많았죠. 여러분 집에 혹시 쓰던 전화기 집에 전화기 아마 없는 집들도 많죠. 집에 전화기 되게 많죠. 그죠? 옛날에 다이얼 돌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시절에는 사실은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던 게 사실 공중전화 만드는 회사였어요. 공중전화 만드는 회사. 혹시 아세요? 대부분의 전화기가 공중전화였잖아요. 네. 제가 아주 어릴 때 대학교 때 미팅을 한 대학교 첫 미팅을 했죠. 그러면 전화번호를 주고받기도 하거나 아니면 학번을 보내거나 하죠. 전화번호를 주고받더라도 그 미팅한 여자분 또는 이성하고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딱 2가지밖에 없었어요. 학보에다가 껍데기 쪽지를 써가지고 아니면 안에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언제 보자, 종로에서 만나자, 강남에서 만나자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렇지 않은 방법에는 전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80년 초반에는 그나마 전화기가 몇 군데 들어와 있었죠. 대부분 사람들이 전화기를 놓던 시절인데, 전화기를 하는 거는 전화를 해서 저 같으면 그 여자죠. 여자 대학생이 받을 확률이 많지 않아요. 주로 어머님이 받거나 다른 사람. 그러면 뭐예요? 전화기를 끊거나 아니면은 겨우 바들바들 떨면서 누구누구 좀 바꿔주세요 하면은 대부분 그때 당시 어른은 잘 안 바꿔주죠. 그러면 겨우 문자 전화 왔다고 전해주세요. 그 정도. 전화 왔다고 전해주시는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상당히 신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생각해보면은 그 전화기라든지, 생각해보면 그 텔레비전이라든지, 그 텔레비전의 전화기라든지, 이게 이 자체가 하나 나왔던 제품이 수십 년간을 대한민국을, 심지어는 대학교 때 좀 가지고 싶었던 게 뭐냐면 워크맨이었잖아요, 워크맨. 저 같은 경우도 워크맨을 결국은 못 샀다가 나중에 워크맨 값이 엄청 싸졌고 나서 하나를 샀던가 이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애들은 소니, 여러분 흔히 알다시피 소니가 어마어마하게 또 성장을 했던 이유도 결국 워크맨 같은 것 때문에 했죠.
워크맨이라든지 또 텔레비전이라든지 아니면 전자제품이라든지 엄청나게 성공했던 그 소니 같은 데가 그 이후에 크게 발전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때는 워크맨 같은 것만 가지고도 한 20년 이렇게 이익을 누렸어요. 소니 텔레비전 가지고 상당히 오랜 기간 이익을 누렸어요. 전화기 가지고 꽤 오랜 기간 이익을 누렸어요. 수년간을 갔었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빠른 기간에 산업 패턴이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요. 여러분 핸드폰 몇 년 쓰세요? 제가 핸드폰만 생각하면 맨날 열이 받아요. 실제로 핸드폰 하나가 가격이 얼마예요? 거의 95만 원, 100만 원 이래요. 여러분 돈 내는 거는 뭐 2만 얼마인 게 실제로는 엄청 비싸요. 뭐 까고 뭐 할인하고 결국에는 하루에 뭐 기본 요금 얼마에 실제로 4만 5천만 4만 9,900 실제로는 그게 4만 9,900이 아니라 실제 얼마예요? 이게 100만 원이에요. 불과 2, 3년 만에 또 바꿔야 돼요. 여러분 텔레비전 한 대 산 거까지 몇 년 썼어요? 우리 집에서 만약에 저는 텔레비전 가지지 않으면 대부분 텔레비전 가진 사람은 골드스타 금성 가지면은 거의 이분이 만약에 40대 살면 돌아가실 때까지 한 40년을 썼어요. 그럼 핸드폰은 몇 년 쓰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 텔레비전보다 3배 되는 가격인데 2, 3년 만에 계속 바꿔요. 심지어는 이 핸드폰을 수천 가지를 만들던 노키아라는 세계적인 회사는 이 핸드폰의 종류만 나더라도 폴드부터 시작해 미는 거, 접는 거, 모양만 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그 많은 핸드폰을 만드는 회사가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망한 이유가 뭐냐면은 스마트폰이라는 건 새로운 비슷한데 전혀 그 속에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열심히 안 만들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종업원들이 게을러서 망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난번에 두 번째 시간에 제가 했던 효율성과 효과성을 얘기했지만 제품을 열심히 안 만들어서 출퇴근을 안 한 것도 아니고 마케팅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광고를 안 한 것도 아니고 노키아라는 세계적인 회사가 망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트렌드를 놓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시장이 처음에는 이 노키아가 애플이라는 회사가 스마트폰을 만든다고 해서 도대체 스마트폰이 뭔지도 개념도 잘 안 잡히는데 컴퓨터에 있는 여러 가지 노트북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핸드폰으로 구상을 한다 해서 다들 말도 안 된다 그랬었어요. 근데 그게 실제로는 구현이 되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글쎄 저게 몇 달나 팔리겠어. 저거 누가 사겠어 했는데 어느 순간 어떻게 되는 거죠? 얘가 제가 한 4번째 시간쯤에 얘기했던 티핑 포인트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물이 끓기 시작할 때는 물이 10도, 20도, 30도, 40도, 50도 전혀 느끼지 못해요. 실제로 개구리가 죽을 때도 미지근한 물에 넣고 개구리를 하면 개구리가 따뜻하게 있어요. 그럼 어느 순간에 어떻게 돼요? 삶겨요. 근데 뜨거운 물에 탁 넣으면 팔짝 뛰어나오겠지만 온도가 그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흐름이 이번에 코로나 같은 경우도 전형적인 티핑 포인트를 미국 같은 데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유행이 되고 있을 때 설마 저게 미국에 오겠어? 와봤자 뭐 저까지 이랬는데 어떻게 되세요? 어느 순간에 확산되는 그 속도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청바지가 유행을 한다 할 때도 마찬가지고 핸드폰이 유행한다고 했을 때도 똑같은 그러니까 핸드폰이 유행하는 이 속도나 사람들이 코로나로 유행하는 속도나 거의 다 비슷한 거거든. 네거티브적인 것들이 유행하거나 병 같은 경우 아니면은 이런 새로운 상품이 유행하거나 아니면 청바지가 유행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트렌드가 유행하더라도 굉장히 물론 제품에 따라 속도는 달라요.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정말로 제가 상상도 안 되는 시장은 지금 옛날하고 비교해 보면은 재혼 시장이 이런 거예요. 아니 재혼이 아니라 옛날에 우리 시골 때는 이혼이라는 글자만 하고 왔더라도 거의 맞아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이혼을 했다 그러면은 누가 어느 딸이 이혼했다는 어느 군 전체에 한두 명 있을 거 말게요. 근데 온 동네 시시해요. 아니 무슨 그 집에 가서 그냥 씨를 묻어야지 뭐, 그러니까 뭐 뼈를 묻어야지 이렇게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예요? 우리 딸이 뭐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왔는데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뭐. 심지어는 결혼하고 살고 있는데 곧 이혼시킬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비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시켰느냐? 괜찮은 우리 아들인데, 괜찮은 딸인데 갔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마음에 안 드는 그 남자랑 우리 딸을 왜 계속 살게 해? 심지어 아버지가 이때 이혼시키고 데려오기도 하고요. 어쩌면 또 아들 가진 사람은 그냥 엄마가 이혼시키고 데려와요. 그래서 이런 처녀 총각을 결혼시키기 위한 이런 중매업소는 상상이 가지만
재혼 시장이라든지 재혼 시장도 어마어마하게 또 나눠져 있더라고요. 일반 시장, VIP 시장, VVIP 시장. 그래서 상상도 못하는 시장들이 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제품만 제가 잠깐 뭐 워크맨이라든지 텔레비전이라든지 전화기라든지 뭐 옛날에 유행하던 핸드폰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이런 트렌드와 흐름을 정확하게 읽은 업체가 읽지 않은 업체들 그 누가 읽을까요? 직원들은 잘 못 읽어요. 읽을 만한 그런 책임감도 없고 또 리딩을 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산업의 역사들을 살펴보더라도 옛날에는 꽤 천천히 그리고 꽤 한번 개발을 하면은 상당히 수년간은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가지고 이익을 누렸어요. KT 같은 경우도 얼마나 많은 독점을 이익을 누렸을까요? KT라는 회사 같은 경우도 거의 국가에서 전화기 하는 회사 있잖아요. 사실상 우체국 공공기관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전화기만 하더라도 KT만 하더라도 거의 뭐 연도로 따지면 100년 가까이 이익을 누린 업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은 KT라는 회사가 집 전화를 가지고 이익을 거의 누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핸드폰이 처음에 나왔을 때, 또 이동통신이 처음에 나왔을 때, SK죠. SK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동통신 사업을 따냈을 때, 그때 누렸던 독점이 어마어마했잖아요. 지금은 또 몇 개 업체가 경쟁을 하고 있죠. 이런 서비스 업체도 마찬가지고, 제조업체들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산업 트렌드와 흐름을, 읽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산업 트렌드와 흐름을 어떻게 읽을 것이냐. 이거와 관련해서는 기존에도 한번 제가 피터 드러커에 관해서 얘기했던데요. 피터 드러커라는 특이한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미국의 학자인데요. 학자라고 해야 되나요? 사실은 법학을 전공하신 분이세요. 법학자예요. 근데 실제로 이분이 뭘로 일컬어지냐면은 경영학의 창시자예요. 실제로 경영학 자체는 제가 경영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경영학 자체가 사실은 학문으로서 자리 자체를 잡기는 1960년 정도부터 시작이 됐다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포드 자동차 대량 생산하면서부터는 경영학 자체가 그게 무슨 학문이냐. 경영학뿐만 아니라 사실은 경제학이 나왔을 때도 아담 스미스가 경제학을 얘기하고 보이지 않는 손을 언급하면서 경제학을 얘기를 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웃었어요. 누가 웃었느냐? 그때 당시 소위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야 그게 경제학이 무슨 학문이냐? 그래서 실제로는 1700년대 이후에 한 200년 가까이 경제학만 하더라도 자리를 잡는데 수백 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초기 때는 학문으로 자리를 잡지 못했어요. 그때 당시 학문은 무슨 학문이에요? 철학이라든지 신학이라든지 법학이라든지 그나마 그 아래로 해당되는 게 인문사회학 정도가 학문이지 돈을 버는 경제학이 무슨 돈에 관련된 경제 원리를 설명하는 게 그게 무슨 학문이냐 이래서 자리를 못 잡았던 거예요. 경영학은 더더욱 아니 장사하는 걸 가지고 왜 그걸 가지고 학자를 갖다 붙이냐. 거기다 왜 학이냐. 여기서 사실은 비난을 받았었는데 실제로는 이제 1차 대전, 2차 대전,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경영학이라는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구나 를 깨닫고요. 특히 1920년대 포드가 자동차를 대량 생산하는 체계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경영학이라는 자체를 이거 실무적으로 되게 중요하지만 이걸 뭔가 이론적으로 효율적으로 기업들이 많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그리고 기업들 중에서도 어떻게 하면은 효율성이나 성과를 많이 낼 건가에 관련돼서 논의를 하다 보니까 결국엔 1960년대부터는 실질적으로는 학문이 탄생을 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실제로 경영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늦게 거의 뭐 70년, 80년 돼서야 경영학과가 겨우 생기고 그때 당시 초기 때 무역학과가 생기기도 하고 이랬던 거죠. 그래서 피터 드러커 하는 분이 경영학을 창시하신 분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이분이 도대체 미래는 어떻게 열 것이냐, 어떻게 변할 것이냐 할 때는 크게 지난번에 얘기를 시공인을 보라 그랬잖아요. 그죠? 시는 뭐예요? 타임. 그 다음에 공원 스페이스. 그 다음에 인은 사람인데요. 시는 뭐냐면 사람의 인구와 연령 구조를 봐야 되고요. 공은 글로벌라이제이션을 봐야 되고요. 글로벌라이제이션을 봐야 되는 거죠. 국제화되고 또 분업화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사람의 전문화는 사람의 인적 스페셜라이제이션. 결국은 전문가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미래는.
그 다음에 국제화와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우리도 보세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코로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디 따라서 휘청휘청 거리는 거죠? 세계 경제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C는 뭐죠? 제가 학력고사를 볼 때 95만 명, 이렇게 100만 명 정도가 시험을 봤어요. 지금은 태어나는 인구가 1년에 35만 명 이렇게 태어나고 있어요. 예전에 비해서 거의 한 반 이하로 줄어들었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제 때는, 제가 태어나던 시절 즈음에는, 60년대는 수명이 거의 40대, 50대 초반이 됐어요. 지금 평균 수명이 85세 이래요. 일단 태어나면은, 오늘날 닥치는 거의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니면서 돈을 가장 많이 떼가는 거. 최근에 뭐 돈을 나눠주는 거에 핵심도 보면은 연령 구조가 어마어마하게 큰 영향을 차지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개인의 삶과 생명도 마찬가지지만 기업 같은 경우도 이 세 가지를 굉장히 눈여겨보면서 기업의 흐름이라든지 미래를 파악해야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 계속해서 피터 드러커 얘기 좀 하면서 산업 트렌드 그리고 이제 그 국가의 정책에 관련돼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